안녕하십니까.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쁠 것 같아서 빨리 영상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얘기고요.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증권형 토큰. 사실은 제가 증권형 토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이냐 증권이냐, 이제 뭐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증권형 토큰이 이제 어제 행사를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아무튼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지금 한국 금융기관의 공식 용어, 그러니까 공식 용어는 토큰 증권이죠. 지금 토큰 증권이라는 게 공식 용어고, 그게 각 증권사와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토큰 증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토큰 증권은 파이코인도 토큰 증권의 일을 하지만 파이코인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은 화폐혁명을 하는 것이고, 토큰 증권은 증권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통화의 이중구조, 현금과 법정화폐와 증권의 이중구조로 가던 것이 2008년도 리먼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이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 토큰 증권형 토큰이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글쎄요, 굳이 형태는 뭐 증권형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파이코인은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같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썸네일도 파이코인은 이제 각국의 법정화폐를 위주로 다뤄져 있고,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 지금 한국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토큰 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어로 증권형 토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 서로 간에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니까 개념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제죠. 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이다. 이런 글로벌 행사는 처음이다. STO, 뭐 ICO처럼 이제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죠. 그러니까 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이다. 토큰 증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행사는 글로벌 행사를 처음 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행사를 해서 이데일리에서 했고요. Security Token Offering,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인데 행사는 STO, 상장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했죠. 그래서 오전 9시 뭐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래서 200명만 꽉 찼고, 각기 다른 경험과 고민을 하고 있는 글로벌 토큰 증권 기업들이 모였고, 이제 전 세계 토큰 증권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는 국내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코인과 전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형태는 같지만 목표, 내비게이션 찍은 종점이 달라요. 그래서 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이다라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코인랩스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는 지금 뭐 암호화폐는 아무런 본질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물 자산하고 가치가 연동이 됐다. 여태까지 뭐 유틸리티 토큰 같은 건 있었죠. 파일 코인이라든지 헬륨 코인이라든지, 뭐 저는 그런 거 했다가 투자 손실은 보고 지금 뭐 마이너스로 많이 돼 있지만, 또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된 토큰은 있었었는데, 올바르게 기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증권을 하게 되려면 이거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보증이 있어야 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자산 가치가 보전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었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나오는데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이 됐다. 기본적으로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다. 증권은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 같은 증권은 대면 거래가 원칙이고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 근데 증권형 토큰은 뭐 기존 증권 거래를 간편하게 하는 거다. 사실은 이게 증권형 토큰 증권이 만들어진 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만연한 다단계니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의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비트코인 이래로 가상화폐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투기 이렇게 시장은 확대되었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너무나 없어갖고 피해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만 이거로 해서 손해본 사람은 입 다물고 말도 못하고 그런 거죠. 더구나 이거는 여태까지 기본적인 많은 코인들은 투자보다는 이거 완전히 투기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거 도박판 코인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찾는 추세가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증권형 토큰이 나오고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코인랩스에 보면 증권형 토큰하고 이제 과거에 파일콜린, 헬링콜린 이런 것 같은 유틸리티 토큰하고 이제 구별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스탠다드 앤 무어스에서 각국에 대한 신용 평가예요.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용 평가를 A, B, C, D까지 보통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나 이거 하려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할 정도 되려면 트리플 B 플러스까지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녹색 계통. 그러니까 여기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서유럽의 몇 나라,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제 한국. 일본보다 한국이 국가 신용 등급이 높죠. 중국하고 일본은 비슷하고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높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봐줄 만한 나라들이 이제 노란 나라들이죠. 노란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사우디, 요런 쪽이 좀 봐줄 만한 거고, 전 세계 국가의 70%는 크레딧에 의한 금융기관 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증권형 토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파이코인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이런 상태, 이렇게 전 세계를 보면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S&P에서 하는 거고 피치에서 하는 거를 봐도 뭐 대충 비슷해요. 피치에서 각국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가령 이제 뭐 제가 요즘 이제 스리랑카를 보게 되면 피치에서는 스리랑카를 이제 트리플 C 정도로 봤는데 지금 S&P에서는 트리플 B 정도로 봤는데 피치에서는 완전히 D로 봤죠. D로 보는 이런 상황 각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일반적으로 18단계로 기업도 국가도 저렇게 나누지만 기업도 저렇게 나누고 A, B, C, D 4등급인데 요걸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제 18단계죠. 뭐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 그 다음에 그냥 더블 A, 더블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트리플 B까지는 금융 채무의 전반적인 상환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인정이 되지만 A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여기까지는 뭐 서류만 내면 조건만 맞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나라건 기업이건. 더블 B 정도가 되면은 조금 이자율은 높아지겠지만 그런 대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블 B 이상이라고 그래봐야 전 세계 나라 중에 20%도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나머지는 국제금융에서 배제가 돼 있고 환율 시장도 왜곡이 돼 있고 돈을 많이 풀으면 이게 항상 미국의 문제가 되고 미국의 문제가 되면 다시 신흥국의 문제가 되고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전쟁 문제가 생기고 반군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뭐 가령 이제 이걸 좀 이제 색깔로 보시다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좀 잠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A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A. 한국은 AA 마이너스예요. AA 마이너스이니까 A보다는 한 단계 높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국제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놓고 보게 되면요. 뭐 그러니까 타일랜드 같은 거 트리플 B. 이 정도면 니네 되겠다. 뭐 얼마 전에 우리랑 시합한 뭐 튀니지. 얘네들은 인정 못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석유가 있는 오만 니네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하고 제가 어제는 이제 산업은행하고 한전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국가와 다르게 그 나라의 그 생명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낮다. 이 정도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도 이렇게 돼 있고 기업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국하고 같아요. AA- 이렇게 미국은 이제 AA+,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한국의 기업들도요. 167개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 좋은 회사들이요. 상위 한국의 167개를 보게 되면 167개 중에서 이제 그래도 최소한 한국의 BB- 정도까지 오게 되면 BB- 오게 되면 그래도 은행에서 상대해주고 차도 한 잔 주면서 예, 이자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국제금융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한국인 은행에서 사람 대접받는 케이스가 이렇게 10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몇 등급인지 저는 제가 몇 등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금융이 왜곡이 되고 인플레이션 흡수가 안 되고 이게 돈이 있는 데서만 돌다가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고 돈을 풀어도 문제 안 풀어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체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사에 숨겨진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사에 숨겨진 의미는 지금 파이코인 가는 길만이 답이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길만이 답이다. 답이 없다 지금 이거. 비트코인이 해주길 기대했는데 완전히 뭐 명품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써야 된 거를 소수의 몇 사람들이 독점을 해버리고 명품이 돼버리고 말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커런시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금 에브리데이 커런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베트남 저 은행 신용평가 회사에 의해서 배제된 국가들과 기업들과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경제 정책 기반자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기사에 숨겨진 의미거든요. 숫자보다 뉴스에. 그러니까 이제 뭐 2020년 전에 돈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돈 막 풀 때도 이때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신흥국의 비은행 기관이 달러와 채권 발행한 거. 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이렇게 외평채 같은 거 발행하고 그다음에 김치 펀드 같은 것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펀드도 발행하고 코리아 펀드 같은 것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해 갖고 달러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달러 채권 발행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흔들린다 그러면 전부 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온다라고. 근데 기자들도 참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제 지정학적 위치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죠. 근데 다행히 지금 이 파이는 비상장이고 비상장인 상태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비상장일 때 공부를 해둬야지 상장을 해두면 이제 되는 거죠.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당장 진검승부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이 앞서갖고 깊은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얼마 벌었다 얼마 깨먹었다 이러면서 헤헤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대부분. 그러나 이런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세상 보는 안목도 달라지고 돈 대해야 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공부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제가 파이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비은행 기관이 달러와 채권을 발행을 해놨는데 대출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와 가치가 폭락한다. 이러면 너도 나도 찾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나도 찾으면은 그게 가령 우리나라가 은행 지불 준비금이 3.5%인데
100만 원 갖다 넣으면은 한국은행에다가 3만 5천 원 주고 나머지 96만 5천 원은 또 대출해주고 96만 5천 원에 또 3.5% 맡기고 또 대출해주고 이렇게 승수 효과가 일어나는 게 경제인데, 물론 문제가 생기면은 일시에 달려든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에 달려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일시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데 속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뭐 토큰 증권이 나온다, 시큐리티 토큰을 뭐 상장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런 거는 어떤 자산과 연동된 작은 사이즈의 토큰이고, 지금 이렇게 달러화를 풀었다, 달러화를 줄인다, 달러화 채권이 는다, 금리가 오른다, 환율이 어쩐다 저쩐다 할 때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이 세계 경제를 흔들거리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흡수해가지고 P2P 개인들이 전부 크레딧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이 트러스트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부터 크레딧 사회에서 트러스트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모토를 세웠는데, 그게 불행히 몇몇 돈장사들과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크레딧에서 배제된 국가와 기업과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트러스트에 의해서 230개국이 이렇게 다 간다. 이게 여기에 모토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 풀린 여러 가지 양적 완화 때 풀린 통화도 흡수할 수 있고, 그 경제 위기도 막아줄 수 있고, 환율 변동에 국가가 아니라 국가나 기업, 뭐 이렇게 한전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탑 클래스가 아니라 은행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이게 외환 충격이나 경제 충격이 모두 흡수가 되니까 경제 안정화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요. 굉장히 좋은 걸 하는데, 마침 그 뭐 STO 얘기가 나오길래 STO랑 증권형 토큰하고 파이랑 다른 게 뭐냐고 누가 물어보시길래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증권형 토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파이 토큰처럼 저는 이런 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증권형 토큰은 제가 정말 10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분야고,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와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